세 번째는 나이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쇠약함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쇠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걸로도 감퇴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말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 사람이 주로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구체적인 현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 말하는가. 여기 보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거 예를 들어주는데 기가 막혀요. 여기에 자기 친구 중에 리오노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70세지만 교수예요. 근데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난 분이어서 아직도 연구비 여러 곳에서 탄해서 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여자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40대인 딸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간 거예요. 당연히 이분이 딸 사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식당 종업원이 시중 들잖아요. 이 딸한테만 계속 말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오노라는 난 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당 종업원이 볼 때는 물주다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아예 시선도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 이분은 대단한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막힌 현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뭐 대단한 존재였는지 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능력과 매력도 사라진다. 맞죠? 네,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예로 드는 거가 영화 About 슈미트 있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슈미트 씨 이야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보험 계리사였고 자기 회사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 은퇴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이 사람 못 받아들여서 그 후가 엄청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사장이었는지 뭐 더 이상 내가 박사였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목적도 축소된다. 그래서 능력과 관심사와 갈망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때 내가 제대로 살려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문이 닫히면 딴 문 열어야 된다면 빨리. 다른 문을 열어야 된다. 정체성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문이 이제 닫히는 거잖아요. 점점.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이 될 건가. 여기서 인생을 향유한다는 말 여기 그렇게 고쳐놨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이지 꽃을 꺾을 것인가. 이게 뭐냐면요 84세 된 어떤 할머니가 만약에 할머니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시를 쓰신 거예요. 그게 나는 더 많은 데이지 꽃을 꺾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 거다. 난 더 많은 데이지꽃을 꺾으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 시를 인용하면서 내가 다른 문을 열어서 이제 전환기를 사는데 이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거 내가 균형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젊었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내가 어떻게 균형 잡을 건가? 여전히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 건가? 아니면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최대한 나는 의미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 건가? 그거 하라는 거죠. 다른 문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적인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일 때문에 못했던 내 개인적인 관심사 있잖아. 책을 읽고 싶고 좋은 음악 듣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자기 자신한테만 매몰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시간과 자원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오늘 읽어도 되겠는데 내가 책을 잘 읽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서 또는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그냥 공공도서관에 가서 어린애들한테 공짜로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주는 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때 이 전환이 의미 있어지고 삶이 기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의미 있게 산다. 이제 그왕 프란치스코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노인들이 이 세상, 지금 현재 세상 안에서는 노인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너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 세대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교황님 말씀인데, 노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책임이 맡겨져 있지요. 자신들의 인생 경험, 가족과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후세에 전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열 때 내가 인생에서 경험해온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그나마 가벼운 건데, 사실 노년기에 들어오면 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쇠약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점점점 병들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성가들이 말한 자아의 죽음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나를 포기하는 거. 이게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포기하는 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거를. 그래서 그 기회를 삼자.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쇠약이나 육체적인 쇠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배는 조금 나왔고 머리카락은 뭐고 다 얘기해는 있는 그대로. 주름 그때 좀 더 젊었을 때 모습이 아쉽기는 하지만 얼굴에 주름은 지고 키는 좀 줄어들었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줄어든다. 잘못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주름살 얼마나 비싸게 돈 주고 얻은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조직망의 축소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내 주소록에 알았던 사람 한두 명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연락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내 전화번호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받아들인다. 안 그래야 된다고 고집해봤자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말해요. 이거 융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보세요. 내 조직망이, 사회 조직망이 줄어드는 거, 내 몸이 쇠약해지는 거, 내 정신이 치매가 걸리는 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그곳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내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해결하려고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치매인데 아직 치매 초기다. 그러면 이거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덜 나빠지게 나 뭐 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도 나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 그래서 이분이 찾은 거가 걷기는 노년기의 영성훈련에 굉장히 좋은 거다. 자기가 보니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노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요, 이분이 뭘 하냐면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차 마시면서 토론하는 모임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찾아지고, 얘기만 하는 걸로도 삶에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영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쇠약하고 다 힘없고 그렇지만 이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찾아서 이제 해본다는 거죠. 이분이 몇 가지 사람들 얘기를 해줘요. 다 똑같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하지만 이런 쇠약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걸 극복하고 듣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한테 많은 힘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빌이라는 사람, 베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왔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모험 안에서 희망과 영감을 얻는다. 이들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